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은요, 내 저번에 올렸던 쇼츠 내용에 대한 보강을 조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와타시가 처음으로 아다라시라고 하지. 쇼츠를 찍었거든. 그 쇼츠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평균 결혼 비용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였냐면, GDP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결혼 비용이 한국보다 20배가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야. 20배. 그래서 미국의 그 결혼 비용이 19,000불이 나왔는데 뭐 대충 환율 감안해도 지금 2,500이라고 치더라도 한국은 얼마냐면 2억 9천이란 말이야. 한국이 10배 이상으로 비싸잖아. 근데 GDP로 봤을 때는 미국이 6만 불이 훨씬 넘고 그리고 6만 불 중반쯤이 되고 한국은 3만 불 초반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보다 2배를 더 많이 버는 데서 어떻게 결혼 비용은 20분의 1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 나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한 번씩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여자를 진짜 악마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런 빰이 그 PC의 본고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진짜 남자 등골까지 빼먹고 막 그런 악마처럼 묘사된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근데 되게 여기서 의아한 생각이 든 게 정말로 미국 여자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악마스러웠다면 이런 결혼 비용이 나올 수가 있나?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서론본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혼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집값 때문에 그래요. 집값.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집값이라는 게 그 결혼 비용 자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어떤 개념이냐 하면 서로 뭐 성인이 되면 다들 나가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나 존나 캥거루 많지. 미국은 그냥 뭐 남자든 여자든 나가면 나가 살고 그러면 보통 월세 개념으로 렌트해서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두 명이 렌트하는 거를 그냥 하나로 바꾼다. 거의 이런 개념에 좀 가깝단 말이야. 딱히 뭐 집을 산다 이렇지는 않아. 이런 것들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의 결혼 문화는 보면 각출 문화라고 보면 되거든. 일반적으로 각출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생활비가 뭐 한 달에 400 나온다 그러면 남자가 야 나 200 내고 너 200 내고 이 생활비만 딱 내고 나머지는 각자 따로 가져. 따로 들고 간단 말이야. 약간 다르지. 약간 다르지.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 내는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재밌는 게 내 유튜브 보는 여자 중에서 뉴욕에 계신 사람이 두 명이 있어. 한 명은 변호사 양반이고 한 명도 여자 한 분 계신데 그중에 그 그레이스라는 여자 얘기 들으니까 뉴욕 남자들은 여자 볼 때도 재산이나 능력을 엄청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왜? 각출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 각출할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쌓였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결혼에 대해서도 프리너비란 걸 작성을 하게 되거든. 그럼 많이 안 떼이는 게 가능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이 19,000불의 내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에버리지 코스트는 2015년에 32,000불이었던 게 지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연도별로 편차는 되게 크긴 하지만 이게 어디를 가나 점점 낮아지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반지라도 좀 비싼 거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반지도 별로 비싼 걸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결혼식 비용을 보게 되면 그냥 웨딩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간다 보면 돼. 반지하고. 근데 내가 본 이 자료에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뭐 반지가 5,900불 돼 있었는데 뭐 실제는 뭐 그렇게 해도 하지 않는데 뭐 옛날에는 뭐 이제 좀 못해도 뭐 이제 세 달치 월급이다 아니면 뭐 두 달치 월급이다 이거를 반지에 때려 박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점점 간소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본 여자들이 반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대. 그래가지고 막 까르띠 같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야, 그거 뭐 존나 비싼 거야 하지 마. 야, 얼마 안 비싸. 막 300만 원. 그렇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할 때 일본 결혼식은 약간 좀 다르지.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일본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따로따로 정중하게 초대를 해. 여기서 내가 다 같이 광역을 뿌리고 올 테면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오시겠습니까 해서 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한 명 한 명 타이트하게 대신에 축의금도 일본은 한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결혼식 비용을 할 때도 그게 좀 많이 들어간대. 막 여기는
결혼 끝나고 나서 파티 같은 거 오질나게 하거든. 막 술 마시고 DJ하고 막 쉐키 하고. 와우,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치? 이거, 야,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대. 그래서 거기에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러나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결론은 뭐냐면, 결혼식에 집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도 보면, 그 이번에 나온 듀오 결혼조사 보잖아. 2022년 결혼 비용 보고서를 보면, 총 결혼 비용이 2억 8,700이 나왔거든. 2억 9천이 나왔지. 한국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근데 여기에서 신혼집이 2억 4천을 차지했단 말이야. 이것만 빼면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게 그 문화적인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 어느 나라나 뭐 결혼하면 보금자리는 마련을 해야겠는데, 근데 그 보금자리를 렌트로 마련하느냐, 아니면 그걸 이제 직접 현질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렌트를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렌트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일본도 그렇거든. 일본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꼬질꼬질한 원룸에서 막 둘이서 막 부대끼면서 살아가잖아. 그지? 그 와중에서 바람도 피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일본도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일본에도 그게 있었대. 야, 그래도 결혼을 하면 원룸보다는 쓰리룸에 살아야지 이게 있었대. 옛날에는 일본도. 그래서 야, 그 월세가 그래도 제법 좀 비싼 월세 그래도 한 100만 원 되는 쓰리룸 살아야지 이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 오상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본 이야기 해주는 유튜버 있거든. 울산이 나온 최고의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야, 막 그래도 오빠 그래도 와타시 그래도 투룸 쓰리룸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오빠 지금은 원룸도 아리가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결혼에 대한 허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허들은 정말 낮아지고 있어. 그래서 단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결혼을 되게 저렴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채플이라는 곳이 있거든. 조그마한 성당 같은 거야. 결혼 같은 건데,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혼인신고 찍으려면 되게 쉽잖아. 그냥 증인 한 명씩, 신랑, 신부 증인 한 명씩 있고 그냥 찍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주례를 이렇게 상시 대기해주면서 봐주는 데가 있대. 조그만 교회 같은데. 그러면 거기 신랑 친구, 신부 친구 있고, 그래서 뭐 대충 턱시도 대충 빌려 있고, 그런 드라마 있지 않나? 못 봤어. 나 미국 영화 내 본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 채플에서 간소하게 결혼한 게 있었거든. 갑자기 충동적으로, 야, 씨발, 결혼하자. 그러니까, 아, 오빠, 씨발, 존나 좋아. 이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갖고 턱시도 어디 가서 렌트하고 야 네 친구 불러 내 친구 불러 그래갖고 둘이서 갑자기 가서 결혼할 거예요 이러니까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줄에 서지고 결혼한 게 그게 있거든. 그게 뭐였지? 행오버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한 게 미국에서는 또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면 얼마더라? 결혼 비용 더 줬도 안 된대. 맥도날드 햄버거 먹을 돈으로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고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그런 결혼식 비용, 결혼식 식장이나 이런 것들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냥 같이 살자. 혼인신고만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GDP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결혼식, 정확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0배가 더 비싼 이유는 이 집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따져보면 이 허들만 낮춰주게 되잖아. 이 허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거든. 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없어지면 사실 따져보면 출산율이고 뭐고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하게 되면 베이비도 생기게 돼 있거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shut the fuck holy mother fucking shit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치?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건 높아진 허들을 낮추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더 결혼은 여자가 손해란 말이에요. 네.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이상은 뭐 백날 뭐 돈 뿌리고 해봐라 이게 될 것 같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상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될 겁니다. 언제? 모두가 좆되고 나면 그때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게 그게 내가 보기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일단 우리 세대는 틀렸고 우리는 빨리 국제 결혼해야 돼. 우리는 빨리 가야 돼. 알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국제 결혼 준비하기 좀 편한 것 같고. 아무쪼록 우리 밑에 세대들 있잖아. 내 친구 아들 뭐 이제 덕무나 이런 애들 컸을 때는 그때쯤 되면 이렇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GDP를 감안했을 때 한국의 결혼 비용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런 것들 비정상적으로 꼬이는 이 현실들이 하루빨리 엿돼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